반갑습니다. 생존 노생마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또 마사지 매장을 운영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괜찮은 직원 3명으로 원활하게 매장도 매출이 일어나고 수익도 일어났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합법적이지 못한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주변에서 태클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의도했든 뭐 우연치 않게든 이상하게 꼭 뭐 똥에 똥파리가 끼듯이 주변에서 이제 태클들이 들어오고 뭔가 방해가 시작되고 그러더라고요. 저만 뭐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제가 뭐 홍보를 아무리 더 한다 그래서 되지 않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처음에 이제 태클이 들어온 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데인데, 제가 하던 그 매장 바로 옆이 안마 시술소였어요. 안마 시술소. 그때 그 이름이 쿨안마였죠. 이렇게 이제 태클 들어오는 몇 가지, 대표적으로 네다섯 가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왜 제가 그 합법적이지 못한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태클들을 당하게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옆에 쿨안마라고 있었는데, 그 쿨안마 사장님이 부동산을 같이 하셨어요. 부동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성남에서 부동산을 좀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크게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안마 시술소도 같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돈을 벌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주가 좋으셨던 분 같아요. 그때 차도 링컨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저 누구 차인가 막 부럽고 그랬었어요. 옆에서 볼 때. 바로 옆 매장이니까, 옆 건물이니까. 그냥 뭐 바로 골목 하나 옆 건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서 일하는 김 부장이라고 있었는데, 영업부장인지 뭐 안전부장인지 어쨌든 매장을 좀 이렇게 관리하는 부장이라고 있었는데, 나이는 많지는 않았었어요. 김 부장이라고. 그때 2011년 당시 한 27, 8 됐을까? 그 정도 되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뭐 안동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장님이 시키는 일은 다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매장을 보호하고 운영하는데 힘을 쓰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사장님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죠. 그 2층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 사무실도 있었거든요. 갔더니 하는 얘기가, 업종이 겹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5, 6개월 동안 할 때는 별말 안 하시다가 왜 그러시나.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업이 겹친다는 거예요. 업이. 물론 레벨은 다르지만 그분이 이제 표현하기를 용도가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과가 같다고. 결국 해주는 게 같지 않냐, 서비스가. 그러면은 자기네는 용납을 못하겠다. 근데 이게 겉으로는 그랬어요. 공식적으로는. 일단 안마 시술소는 합법이고, 또 제가 하는 합법적이지 못한 마사지는, 엄밀히 말하면 마사지란 자체가 불법이었거든요. 누가 걸면 걸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마 시술소는 그 맹인이 안마해주는 걸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합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신고를 하겠다는 거죠. 네. 깝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주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황당하죠. 네.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냉정히 보면 업이 같은 건 맞죠. 서비스 결과가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왜 5, 6개월 동안 하는 동안은 놔두셨습니까? 했더니 이것도 참 이게 사람이 운이 있어요. 운이라는 게 확실히 있어. 저를 5, 6개월 동안 놔뒀던 이유가 그 부동산 업계에서 그 쿨한마 사장님하고 경쟁자 중에 미래부동산이라고 있었대요. 미래부동산. 근데 둘이 한마디로 뭔가 좀 이렇게 앙숙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못 건드리는. 근데 제 마사지 매장 이름이 미래 마사지였거든요. 미래 마사지. 그러니까 그 쿨한마 사장님의 부동산 그 경쟁자와 제 매장 경쟁자의 그 상호명과 제 마사지 매장의 상호명이 같다 보니까 쿨한마 사장님 입장에서 제가 그 자기의 부동산 경쟁자인 미래부동산 사장님과 뭔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 6개월 동안 저를 못 건드렸던 거예요. 한마디로. 거슬렸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클이 들어오는 거죠. 한마디로 너 하지 마. 거슬려. 만약에 계속하면 못하게 할 거야. 못하게 한다는 수단은 이제 신고겠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유를 대신 것 중에 하나가 또 제가 명함을 뿌릴 때 그 쿨한마 앞에도 막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예? 한마디로 중국집 앞에 다른 중국집 전단지를 막 뿌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차 싶었다 싶더라고요. 잘못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일단 그 쿨한마 주변 반경 한 양쪽으로 50m, 50m는 안 뿌렸어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게 먼저 그 명함을 쿨한마 주변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 안 뿌리는 거. 그거는 먼저 했죠. 그래도 소용이 없죠. 일단 한번 찍혔으니까. 그만두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명함을 주변에 안 뿌린다 그래도 일단 제가 매장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명함을 안 뿌렸어도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또 일주일 있다가 이제 길 가다가 명함 뿌리려고 나가는데 그 김 부장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김 부장이라는 친구가 또 저보고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사장님, 우리 사장님이 그만하시래요. 많이 묵으셨대요. 그만하시랍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리하세요. 그 젊은 친구가 저는 그때 40대 초반이고 그 친구는 20대 후반이었는데도 확실히 그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 기가 있더라고요. 그 업계에서 느껴지는 기. 저는 완전 뭐 그 업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생초짜니까 모든 게 다 이제 두렵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얘기한 날짜가 왔어요. 얘기한 날짜가.
야, 이걸 진짜 그만둬야 돼? 나 이게 이 돈 안 벌면 안 되는데. 나 이거 1,000만 원씩 안 벌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라고 시간을 준 마지막 전날 생각을 해봤죠. 아니, 내가 이걸 그만둬서 돈 못 벌어서 죽으나, 뭐 하다가 죽으나, 어? 하다가 뭐 단속을, 뭐 한마디로 신고당해서 단속을 당해서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자. 해보지 뭐. 아, 뭐 신고하라 그러지 뭐. 그리고 나도 약간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를 신고해? 그러면 나도 쿨한마 신고할 거야. 물론 진짜 할 생각은 없었지만 마음은 나를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는 진짜 막다른 길에서의 어떤 오기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했어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제 막 무섭죠. 진짜 신고했나 싶고. 근데 일단 하루 이틀 3일까지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매 맞기 전이 힘들다고. 뭔가 매 맞을 거는 같은데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일단 무시하고 이 업을 계속 하긴 하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평소와 똑같이 하기에는 뭔가 계속 찔리고 겁나고. 그래서 생각한 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어차피 내가 이 업을 하려면 이 쿨한마가 인정을 안 해주면 나는 못하겠다 올해. 그러면은 어쨌든 인정받을 짓을 해야 되겠구나. 이쁜 짓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단 저희 매장에 오는 손님 중에 이제 저희 서비스가 생각한 게 아니라고 실망하고 가려는 손님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손님을 제가 데리고 쿨한마로 직접 모시고 갔어요. 여기 가면 내가 모시고 가면 2만 원을 할인해 줄 겁니다. 그러면 제 매장 이름 대고 2만 원 할인 받으세요. 거기가 그때 쿨한마가 18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7만 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안마 해주면서 이제 이쁜 아가씨들이 이제 서비스까지 이제 해주는 그거였죠. 안마 실수가 그거니까. 그래서 왜 제가 2만 원을 빼줄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막 명함을 뿌리다가 가끔 보면 택시가 꼭 쿨한마 앞에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택시 기사가 손님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2만 원을 받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님 데려오면 2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데려온 사람한테.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 시스템.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 그럼 나도 데려가면 2만 원을 주겠지. 근데 그 2만 원을 내가 안 받고 이 손님이 할인받게 하고, 할인받게 해서 손님이 가게 하고, 그 쿨한마는 어쨌든 택시 기사한테 주나 손님한테 빼주나 그 2만 원은 어차피 빼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손님이 오면. 그러면은 내가 그 2만 원을 안 먹으면 이 손님이 싸게 2만 원을 싸게 간다는 것 때문에 웬만하면 갈 거고, 그 쿨한마는 그 2만 원을 누구한테 쓰는 마케팅비로 어쨌든 손님 데려오는 비용으로 쓰면 거기는 불만이 없고, 저만 제가
이렇게 서포터를 해준다면 양쪽이 다 좋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매장에 온 손님이 우리 매장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다고 갈 바에는 그거를 쿨한마로 보내자. 그래서 그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뭔 일인가 당황해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또 여자 실장이 있었어요. 여자 실장은 뭐냐면 그 안마시술소에 다니는 그 일하는 아가씨들을 마이킹이라고 이렇게 주면서 몇 명을 데리고 다니는 어떤 팀장격이죠. 그걸 실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쿨한마 실장이 이제 제가 데리고 가면 황당해하죠. 그 실장도 제 존재를 알고, 그러니까. 근데 손님 데려가는데 뭐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 일주일에 2~3명을 제가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제가 명함을 양면으로 파서 뿌렸거든요. 그 양면으로 파서 뿌릴 때 한 면은 저희 매장, 또 한 면은 쿨한마 연락처를 반대면에다가 쿨한마를 홍보했어요. 그러니까 쿨한마로도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뭐 오래 하진 않았는데 한 달인가 2달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뭔가 성의를 보인 거예요. 저희 매장 싫다는 손님 데려가면서 2만 원을 빼주게 하고 저는 안 먹고, 그리고 홍보할 때 명함을 양면을 홍보하는 걸 한 면만 제 매장을 홍보하고 한 면은 그 쿨한마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한 달, 뭐 2주, 3주, 한 달 지나니까 말이 없어요. 그렇게 완강하게 그만두라고 했던 분이 이제 해도 되나 보다, 마음 놓고 해도 되나 보다, 한 달 정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쿨한마하고의 문제는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리고 그 사장님도 저에 대해서 별말 없고 나중에는 저희 매장에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차 한 잔도 하고 가시는 그런 사이가 됐죠. 그리고 그 김 부장하고 그 실장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동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사실혼 부부더라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그 김 부장하고 실장이 저를 왠지 좋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하고는 나중에 제가 동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태클이었던 쿨한마하고는 좋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저도 그냥 차 한 잔씩 하러 가고, 그 쿨한마 사장님이나 그 김 부장도 저희 매장에 그냥 편하게 놀러 오고, 이제는 제가 뭔가 방해꾼이 아니고 자기네 매장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태클은 무사히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태클은 좀 이건 해결이 안 되고 좀 오래 갔어요. 어떤 계기였냐면, 그 이제 매장 앞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항상 주차가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 주차장에 제가 어떤 날인가 이중 주차를 제가 했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러다가 매장 일을 보다가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목소리 굵은 남자분이 당장 차를 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려갔죠. 그래서 사과드리고 차를 빼려고 하는데, 너 어디서 뭐하는 놈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 2층에 미래 마사지입니다 했죠.
그때 저의 존재를 밝힌 게 큰 실수였어요. 그냥 차 빼고 말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피했어야 될 사람인데 왠지 기가 죽어가지고 체격도 크시고 막 스포츠 빡빡머리에다가 완전 딱 그냥 깍두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존재를 밝혔더니 자기도 밝히더라고요. 봤더니 그분이 옛날에 그 바다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게임, 막 동전 게임하고 막 삐리리리 막 돌아가고 이런 바다 이야기 이런 게임장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제 건물 그러니까 그 쿠란마 지하가 그 바다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밑에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알고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매장에 오는 거예요. 매장에 오더니 그 일 잘하는 그 죽전 교포를 첫눈에 그냥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한테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드렸죠. 7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뭐 지갑을 안 갖고 왔다고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자기 그 바다 이야기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 죽전 교포 아가씨를 좀 뭔가 괴롭히고 힘들게 했나 보더라고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오히려 저하고 나누기로 한 몫에서 제가 10,000원을 더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받으러 갔죠. 그 밑에 바다 이야기로. 받으러 갔더니 무슨 동전을 막 세고 있더라고요. 기계로. 그랬더니 성질을 내는 거예요. 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내가 어련히 다음에 가면 줄 건데 뭘 그걸 받으러 오냐고. 성질을 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뭔가 엮인 것 같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미 관계는 형성이 됐고 소위 말해서 호구는 잡혔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결국은 그 뒤로 계속 무슨 뭐 서비스 받고 가면 7만 원인데 3만 원만 주고 가거나 외상하거나 그러면서 결국은 제대로 줄 때도 있고 반만 줄 때도 있고 아예 외상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한 50만 원은 그냥 그 양반한테 물린 것 같아요. 매장 제가 그만둘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 죽전 아가씨가 죽전 교포가 그만둘 때까지 계속 와서 시달렸죠. 그래서 결국은 한 4, 50만 원 정도 그 사람한테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못 받은 거죠. 그리고 그것만 피해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제 그 뭐 동생이라고 따르는 사람이 한 번은 왔어요. 그러더니 딱 보더니 뭔가 그 저한테 차 빼달라 그랬던 사람이 저를 호구로 잡은 걸 얘가 느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얘가 가끔 놀러 와요. 근데 와서 뭐 서비스는 안 받고 그냥 막 행패만 부리고 가는 거예요. 막 커튼에다 불 지른다고 라이터 막 켜고 있고. 그러면은 제가 뭐 한 5만 원씩 주고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서 행패 부리고 막 침대에 베드에 누워서 안마 베드에 누워서 술 먹고 와서 자다 가거나 심심하면 와서 해코지 하거나 그렇게 또 호구를 잡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업이 그러니 신고할 수도 없고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한테는 어떻게 벗어났냐면, 그 원래 차 빼달라 그랬던 사람은 그 이제 죽전 교포가 그만두니까 자기 외상값 그냥 떼어먹고 없어졌고, 그 동생이란 사람은 나중에 저를 새벽인가 또 와가지고 행패 부리면서 직원들 다 그냥 쫓아내고 저한테 자기한테 막 술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술 사다 주니까 술 먹고 저를 그냥 무슨 볼모로 잡고 인질 잡듯이 볼모로 잡고 너 내가 여기 못하게 하면 언제든지 못하게 할 수 있어 막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막 불 지른다고 그러고 나 그 사람은 나 막 커튼에다 불 지른다고 하는 게 난 제일 겁나요. 진짜 막 질릴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새벽 5시쯤인가 이제 해가 떴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을 거예요. 자기랑 또 어딜 가재요. 그래서 차를 태우고 광주로 갔어요. 광주로 갔더니 광주에 무슨 또 마사지 매장이 있더라고요. 광주 그 터미널 주변에. 근데 거기를 올라가더니 같이 들어갔어요. 저를 뭐 자기 무슨 동생 끌고 댕기시듯이 끌고 댕겨요. 갔더니 거기에 매장 운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더니 완전 되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거기 뭐 매장 운영하는 사장님을 찾아요. 뭐 형님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뭐 대충 둘러대더라고요. 여기 없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 한두 시간 있다가 나왔네요. 그러더니 저를 어깨동무하면서, 어깨동무도 그 사람 막 되게 세게 해요. 그러면서 너 나한테 벗어나고 싶지? 그러더라고요. 예. 솔직히 좀 힘드네요. 네. 그랬죠. 그랬더니 너 내가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덤볐으면 네 매장 진짜 불났다 그러더라고요.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네가 내가 하는 거 다 받아주고 어쨌든 안 대들고 했던 거 내가 알아. 너 나 건드렸으면 너 뒤질 뻔했어 그러더라고요. 맨날 뭐 또 검도하는 사람이라고 검도 그 검을 들고 댕겨요. 그걸로 가끔 이렇게 툭툭 치면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지갑에 얼마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갑에 현금이 한 25만 원인가 있었어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그랬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주고 이제 네 갈 길 가. 나 이제 네 매장 안 갈게.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25만 원인가 주고 그 사람한테 한 달 시달리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더니 진짜 그 사람이 말한 건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안 온다 그러더니 진짜 안 와요. 근데 그 전에 그날 새벽에 잘못했으면 약간 시급했던 일이 있었던 게, 그 사람이 저를 이제 매장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이렇게 배회할 때 그 쿨한마의 그 김부장이라는 친구가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그 김부장이라는 친구가 저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저한테 뭔가 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들었는지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낌새로. 그러더니 그 친구가, 김부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뭔가 도움을 청하거나 둘이 시비 붙게 만들면 진짜 나장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아는 형님이야. 그랬더니 그 김 부장이 사장님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도와드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고맙더라고요. 마음은 고마웠어요. 그만큼 저도 그 쿨한마에 뭔가 성의를 보였고, 또 그 친구가 볼 때 제가 뭔가 열심히 사는 걸로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호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뭔가 구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못하다가 완전 호랑이하고 사자를 싸움 붙일 뻔했어요. 진짜 둘이 싸웠으면 누가 이겼을지도 진짜 장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둘이 진짜 하나는 호랑이, 하나는 사자일 정도로 둘이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요. 근데 둘이 누가 이기든 저는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 김 부장이라는 친구를 오히려 쿨한마 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의 그런 시달림을 다 견디면서 결국 25만 원에 관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쿨한마와 그 바다 이야기 게임장의 그 두 사람의 태클은 또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막 위기와 태클들이 또 있어요. 제가 매장을 하면서, 그 합법적이지 못한 매장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겪어야 했던 그런 안 좋은 일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생마였습니다. 네.